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지난 5년 동안 무려 460%나 폭풍 성장한 기술 기업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막 열광하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그 거대한 트렌드의 정중앙에 자리 잡고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을 쓸어 담는 기업이죠. 네, 정말 시장의 총알하고 부르난한 곳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회사의 주가가 어떨까요? 놀랍게도 2024년 초에 기록했던 최고점 대비해서 무려 80%나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 24달러 5센트에 거래되고 있어요. 심지어 하루 만에 주가가 8% 이상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리기도 했거든요. 맞아요. 아니 근데 제품이 안 팔리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망한 것도 아니잖아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게 진짜 아주 흥미롭고도 또 극단적인 모순이 충돌하는 현정인데요.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할 대상은 바로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 서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입니다. 업계에서는 흔히 SMCI라고 부르죠. 네, SMCI 저도 최근에 뉴스에서 정말 많이 봤어요. 오늘 이 심층 분석의 목표는요. 청취자 여러분이 현재 이 기업을 둘러싼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아주 명확히 이해하시도록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6년 현재 이 80%의 폭락이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평생에 다시 없을 매수 기회일까요? 아니면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그 가치 함정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가치 함정인지 아닌지를 파헤쳐보는 게 우리의 미션이죠. 잠깐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가치 함정이라는 개념부터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막 싸 보인다고 덥석 물었다가 완전히 낭패를 보는 그런 걸 말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기계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런 거죠. 어떤 기업의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져서 장부상으로는 굉장히 저평가된, 즉 싸게 거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와, 이건 너무 싼데? 하면서 막 몰려들죠. 하지만 사실 그 주식이 싼 데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구조적인 결함이나 치명적인 이유가 숨어 있는 겁니다. 아, 겉보기엔 싸지만 속은 완전히 골마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결국 주가는 영원히 회복되지 않거나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주식시장에 아주 가장 잔인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바로 이 가치 함정입니다. 세상에. 근데 고점 대비 80% 하락이라니 보통 이런 극단적인 폭락에는 회사가 재무적으로 완전히 파산 위기에 처했거나 핵심 제품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됐다는 그런 명확한 촉매제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도대체 SMCI는 뭘 하는 회사길래 재무적인 붕괴도 없는데 주가만 이렇게 곤두박질 친 건가요?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가 AI 칩을 만든다는 건 아는데 SMCI의 역할은 정확히 뭔가요? 그 질문이 바로 이 사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왜 빅테크 기업들이 그냥 엔비디아에서 직접 칩만 사서 쓰면 안 되고 굳이 이 SMCI를 거쳐야 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아셔야 하거든요. 네,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여러분, 엔비디아의 최신 GPU 칩들을 엄청난 배기량을 가진 슈퍼카의 엔진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칩들을 데이터 센터에 수만 개씩 빽빽하게 꽂아놓고 AI를 학습시키면 와, 열기가 장난이 아니겠네요? 맞습니다. 그 열기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쇠가 녹아내릴 정도의 열이 발생합니다. 그냥 책상 위에 올려놓고 전원을 켜면 데이터 센터 전체가 아마 불바다가 될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열을 식혀줄 수 있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SMCI가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엄청난 엔진들이 타버리지 않고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아주 정밀하게 설계된 셰시, 그리고 고효율 액체 냉각 서버 렉 시스템입니다. 액체 냉각이요? 그러니까 단순히 컴퓨터 케이스를 만드는 게 아니네요. 네, 차원이 다르죠. 수만 개의 AI 칩이 하나의 거대한 뇌처럼 작동하도록 다 연결하고 전력을 공급하고 또 얼음물 같은 냉각수를 막 순환시켜서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는 그런 고도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겁니다. 와, 기술력이 엄청나네요. 바로 그 기술력 덕분에 SMCI의 최근 12개월 매출은 무려 2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8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 3년간 매출이 326%나 폭증했고요. 잠깐, 3년 만에 326% 성장이라니. 이건 뭐 중력을 거스르는 수준이잖아요. 아니 근데 사업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잘 돌아가는데 주가가 80%나 폭락했다면 도대체 그 방아쇠를 당긴 촉매제는 뭡니까? 여기서부터 이 사건의 미궁이 시작됩니다. 방아쇠를 당긴 건 재무제표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바로 미국 법무부였습니다. 법무부요? 갑자기요?
네, 최근 미국 법무부가 SMCI의 공동 창립자인 이시안 리아오를 포함한 3명의 직원을 전격 기소했거든요. 혐의 내용의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무려 25억 달러, 하나로 약 3조 4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첨단 AI 서버를 중국으로 밀수출하려 모의했다는 혐의입니다. 헐, 3조 4천억 원이요? 네, 이는 미국의 수출통제개혁법을 아주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죠. 아니요, 잠깐만요. 25억 달러라고요. 이건 무슨 어디 여행용 밥항에 몰래 반도체 몇 개 숨겨서 국경을 넘는 수준의 밀수가 아니잖아요. 아유, 그럼요. 물량이 어마어마하죠. 배나 비행기에 그 거대한 컨테이너를 수십 개씩 실어야 하는 물량일 텐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거대한 규모의 첨단 장비를 그것도 미국의 수출 통제가 가장 엄격한 중국으로 빼돌리려 한 거죠?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의아하실 겁니다.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아주 전형적이면서도 매우 교묘한 우회로를 거치는 방식이었어요. 우회로라면 다른 나라를 거쳤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미국의 삼엄한 수출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서 그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이름 모르는 기업들을 중간 기착지,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처럼 활용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아, 서류를 조작했군요. 네, 서류상으로는 그 동남아시아 기업에 합법적으로 그냥 평범한 하드웨어를 판매하는 것처럼 수출 신고를 꾸미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하드웨어들이 동남아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막 라벨이 바뀌고 최종 목적지인 중국의 진짜 구매자들에게 흘러가도록 배송 경로를 은밀하게 조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유령 회사 같은 걸 끼워 넣어서 미국 정부의 눈을 속이려 했다는 거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점이죠? 법무부가 왜 이렇게까지 이 사건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겁니까? 아니 뭐 그냥 기업이 돈 좀 더 벌려고 밀수출한 거 가지고 국가기관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는 진짜 이유가 뭔가요? 바로 그게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비싼 컴퓨터를 몰래 팔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들이 밀수출하려 했던 그 엔비디아 GPU와 SMCI의 서버 시스템은 이제 강대국들 사이에서 단순한 IT 부품이 아니라 완전히 전략 무기로 취급되거든요. 무기요? 총이나 미사일도 아닌데 무기 취급을 받나요? 여러분. 이 서버들은 챗 GPT 같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군사 무인기, 그러니까 드론 수만 대를 동시에 제어하는 자율 군지 비행 시스템을 훈련시키거나 와, 끔찍하네요. 그렇죠. 또는 국가 인프라를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는 고도화된 사이버 해킹 AI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핵심 인프라입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심각하네요. 네. 미국 정부 입장에서 이 장비들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은 단순한 상업적 규정 위반이 아니라 미국의 국가 안보를 아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안보 침해 행위로 간주되는 겁니다. 아, 이제야 터즐이 맞춰지네요. 단순한 밀수 스캔들이 아니라 이거 완전 지정학적 안보 스캔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그리고 또 법적으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뉘앙스가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법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공동 창립자를 포함한 직원 3명을 기소했을 뿐이지 SMCI라는 회사 자체에 혐의를 제기하거나 회사를 법인 자격으로 기소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회사 자체는 기소되지 않았다고요? 네, 현재 회사는 이 수사에 전면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고요. 기소된 공동 창립자는 이사회에서 즉각 사임했습니다. 아, 사임은 했군요. 네, 다만 회사에서 완전히 해고된 것은 아니고 직무정지 상태로 고용관계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명확한 사실관계를 짚어둬야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걸 좀 정리해보죠. 창립자가 그 3조 원대 군사 전용 가능성에 있는 장비 밀수 스캔들에 연루돼서 기소가 됐는데 회사는 기소되지 않았다.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약간 비유를 하자면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예약하기도 막 하늘의 별 따기인 엄청난 최고급 미슐랭 레스토랑이 있어요. 네네. 그런데 그 레스토랑의 수석 주방장이 매일 밤 뒷문으로 최고급 식자재를 수십억 원어치나 몰래 빼돌려서 암시장에 팔다가 경찰에 구속이 된 겁니다. 아주 작절한 비유네요. 그런데 레스토랑 측은 우리는 그 주방장이 그런 짓을 하는지 정말 꿈에도 몰랐다. 이러면서 주방장을 그냥 직무 정지만 시켜놓고 영업을 계속하는 격이잖아요. 네, 꼬리 자르기 느낌이 있죠? 과연 우리가 이 레스토랑의 주방 시스템, 위생관리, 나아가서 경영진의 감시 체계를 온전히 신뢰하고 계속 비싼 돈을 내며 그곳에서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경영진, 그것도 회사의 방향성을 쥐고 흔드는 그 공동 창립자가 연루된 거대한 사건에서 회사
회사가 과연 완벽하게 분리될 수 있는가? 그 근본적인 딜레마를 지금 정확히 찌르셨네요. 그렇죠. 도무지 분리가 안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불확실성, 투자자와 기업 사이를 지탱하는 가장 밑바탕인 그 신뢰의 거대한 균열이 지금의 80%의 폭락을 만들어낸 핵심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제 머릿속에는 또 다른 모순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그런 심각한 신뢰의 붕괴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월스트리트의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은 여전히 이 주식을 매일같이 엄청난 거래량으로 사고 팔면서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아니 80%가 떨어졌어도 지금 주당 24달러면 회사가 뭐 공중분해된 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 이유는 아주 잔인할 정도로 명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거대한 경영 리스크와 도덕적 해이를 막 잠시 잊게 만들 만큼 이 회사가 만들어내는 현금 창출 능력과 사업 실적이 그야말로 압도적이기 때문입니다. 아, 돈을 너무 잘 버니까 윤리적인 문제는 눈 감아준다는 거군요. 네, 지금 전 세계의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 센터 용량을 1평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진짜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올해 예상 매출이 무려 415억 달러입니다. 415억 달러요? 그리고 내년에는 491억 달러로 전망되죠. 이들이 파는 액체 냉각 서버에 대한 수요는 공급이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와, 1년에 50조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일 거란 예측이군요. 이건 뭐 상상이 안 가는 규모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월스트리트 역사상 가장 기이한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의 딜레마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딜레마죠? 이렇게 미친 듯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는 고점 대비 80%가 증발해버렸잖아요. 그 결과 현재 이 회사의 주가는 최근 12개월 매출의 겨우 0.5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잠깐, 매출의 0.5배요. 보통 저렇게 막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진 AI 성장주들은 매출의 10배, 20배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는 게 당연한 상식 아닌가요? 상식이죠. 현재 그 0.5배라는 수치는 최근 IT 산업 역사상 거의 찾아보기 힘든 아주 비정상적으로 낮은 밸류에이션입니다. 와, 진짜 말도 안 되게 싸네요. 사실상 이만한 폭발적인 성장성과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주식을 이렇게 헐값에 가격표를 달고 시장에서 찾는 것은 그냥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생기네요. 제가 청취자 여러분의 입장이 돼서 가장 직관적이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방금 전문가님 말씀을 들어보면 숫자만 볼 때 이 기업은 의심할 여지 없는 AI 시대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잖아요. 완벽한 거위죠. 만약 미국 법무부가 수사를 다 마친 뒤에 회사 법인 자체에는 아무런 조직적 혐의가 없다. 이건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리고 이 밀수 스캔들이 하나의 거대한 해프닝으로 무사히 지나간다면 네, 그렇게만 된다면. 네, 주가는 그동안 억눌렸던 스프링처럼 완전 폭등할 텐데요. 그렇다면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시장의 공포를 역이용해서 두 눈 딱 감고 전 재산을 투자해야 하는 그야말로 역대급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요? 엄청난 리스크 이면에는 엄청난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법이다. 이런 논리시군요. 그렇죠. 원래 위기가 기회잖아요. 만약 엑셀 스프레드시트상의 숫자와 재무 모델만 돌려본다면 지금 당장 매수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그 주장이 아주 완벽하게 합리적입니다. 거봐요. 실제로 월스트리트의 많은 공격적인 헤지펀드들이 정확히 그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지금 주식을 쓸어 담고 있기도 하고요. 이 모든 사법 리스크의 먼지가 가라앉고 나면 주가는 다시 로켓처럼 쏘아올려질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요. 제 말이 맞군요. 그럼 사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현실의 금융시장은 스프레드시트 공식대로만 굴러가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장밋빛 시나리오가 성립하려면 아주 치명적인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하거든요. 치명적인 전제 조건이요? 바로 월스트리트가 가장 혐오하는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제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 불확실성. 그 역대급 매수 타이밍이라는 환상을 깨기 위해서 우리는 이 회사의 과거와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최근의 또 다른 사건을 함께 들여다봐야 합니다. 과거요? 이번 중국 밀수 스캔들이 이 회사가 겪은 처음이자 마지막 일탈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막 매출 성장세에 취해서 아시아 쪽에 유령 회사를 세우는 걸 잠시 눈 감아준 그런 일회성 실수가 아니었습니까? 흔히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라고들 하죠. 놀랍게도 SMCI는 과거에도 정확히 똑같은 패턴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패턴이요? 시간을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 회사는 당시에 연방법원에서
자사의 하드웨어를 이란으로 은밀하게 보내는 아주 유사한 수출 우회 계획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006년에 이란으로요. 세상에, 동남아시아를 거쳐 중국으로 가는 현재의 그 우회 수출 패턴이 이미 무려 20년 전에 이란을 상대로 판마기처럼 존재했었다는 거네요. 네, 소름 돋게 똑같죠. 그렇다면 이건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 막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라면 규제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것을 좀 용인하는 기업 문화가 아주 뿌리 깊게 박혀있다고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진짜 불길한 연기는 이 수출 통제 위반에서만 피오르는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네, 이 회사의 심장부인 재무와 회계 관행과 관련해서도 시장의 투명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사건이 최근에 터졌습니다. 회계 관행이요? 네, 이건 사실 밀수보다 주식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줬는데요. 2024년 말 세계 최고의 글로벌 4대 대형 회계법인 중 하나인 언스트 앤 영, 즉 EY가 SMCI의 공식 감사인 자리에서 돌연 사임해버렸습니다. 잠깐, 회계법인이 고객사의 감사를 포기하고 스스로 걸어 나갔다고요? 네, 제 발로 나갔죠. 청취자 여러분, 기업 감사를 맡다는 건 회계법인에게 매년 수십억 원에서 막 수백억 원의 고정 수입을 보장하는 엄청난 비즈니스 아닙니까? 그런 황금알을 제 발로 차버리고 사임했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금융시장에서 대형 회계법인의 돌연 사임은 건물의 화재 경보기가 미친 듯이 울리는 것과 같습니다. EY가 사임하면서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적힌 이유가 정말 시장을 경악하게 만들었죠. 뭐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그들은 사임의 결정적 이유로 다름 아닌 경영진의 무결성에 대한 우려를 명시했습니다. 무결성에 대한 우려요? 와, 그건 진짜 뼈 때리는 말이네요. 여러분, 회계법인의 핵심 역할이 뭡니까? 이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아주 투명하고 정확하게 작성됐다고 믿고 시장의 투자자들을 대신해서 보증을 서주는 겁니다. 그렇죠.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그런데 그 감사인이 우리는 이 회사가 내놓는 숫자와 경영진의 도덕성 자체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겠으므로 우리의 이름을 걸고 보증할 수 없다. 이렇게 전 세계에 대고 공식 선언을 한 셈입니다. 세상에. 이건 신뢰가 박살난 정도가 아닌데요?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슷한 시기에 전직 직원의 구체적인 내부 폭로가 막 이어지면서 미국 법무부가 이 수출 통제 위반과는 별개로 회계 조작 및 위반 혐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까지 착수하게 됩니다. 와, 중국 밀수 스캔들에 20년 전 이란 수출 유죄 전력, 대형 회계법인의 무결성 우려 사임, 거기다 법무부의 회계 조작 조사까지. 완전 총체적 난국이죠. 이건 뭐 단순한 연기 수준이 아니라 이미 집안 전체에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치솟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회사는 이 수많은 논란과 의혹들에 대해서 도대체 뭐라고 해명했습니까? 가만히 있진 않았을 텐데요. 회사는 주가 방어를 위해 아주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긴 했습니다. 이사회 산하의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자체적인 내부 리뷰, 즉 내부 감사를 철저히 진행했다고 밝혔죠. 네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내부 조사에 따르면 회사 내에 어떠한 중대한 부정행위나 위법 사항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아, 진짜요? 이건 정말 기가 막히네요. 외부에서 들어온 최고 전문가 집단인 회계법인은 도저히 못 믿겠다며 손을 떼고 나갔는데 자기들끼리 내부 조사를 하고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다고요? 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여러분, 이 상황은 약간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거대한 여객선이 있어요. 그런데 배의 엔진과 안전을 책임지는 수석 기관장, 즉 회계법인 EY가 이 배는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침몰할 위험이 높다. 이러면서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쳐버렸어요. 네,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데 선장과 항해사들은 자기들끼리 자체 검사를 해봤다면서 승객들에게 스피커로 여러분, 저희가 배 밑바닥을 확인해봤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 안심하고 파티를 즐기십시오 라고 방송하는 격 아닙니까? 진짜 섬뜩할 정도로 딱 맞는 비유네요. 물론 아직 법무부에서 회사를 상대로 막 회계 조작에 대한 스모킹 건, 그 결정적 증거를 내놓은 건 아니라는 점은 객관적으로 인정해야겠죠.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이 피 같은 내 돈을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수석 기관장이 도망가고 법무부가 헬기를 띄워 조사 중인 이 배의 승선권을 그저 가격이 싸졌다는 이유만으로 덥석 구매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호스트께서 말씀하신 그 지점이 우리가 이 심층 탐구를 통해 도달하고자 했던 투자의 본질을 묻는 아주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투자의 본질이요? 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단순히 모니터 화면에 적힌 숫자, 차트의 오르내림,
혹은 재무제표상의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걸 사는 기계적인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평가됐으니 산다. 뭐 이런 식이요. 하지만 투자의 본질은 결국 기업과 주주 간에 맺어지는 파트너십입니다. 아, 파트너십. 내 돈을 맡기고 회사의 성장을 함께 나누는 그 동업자 정신 같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눈부신 성장성을 보여주고 그 어떤 경쟁자도 따라올 수 없는 독보적인 액체 냉각 기술력을 가졌더라도 지속적으로 법과 규정의 한계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하거나 투명성에 의심을 받는 행위를 반복하는 기업이라면 어떨까요? 매일매일 불안하겠죠. 설령 그들이 아직 법정에 서서 결정적인 불법 행위로 철퇴를 맞지 않았을 뿐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그런 철학과 문화를 가진 경영진이 과연 회사가 진짜 진정한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들의 안위와 보너스보다 파트너인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줄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닐 것 같네요. 꼬리부터 자르겠죠? 파트너십을 유지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이고 강력한 전제 조건은 결국 신뢰입니다. 신뢰가 결여된 파트너십 위에서 아울린 수익은 결국 언젠가 아주 작은 충격에도 무너져 내릴 사상누각일 뿐인 거죠. 아, 정말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짙은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이 80% 폭락 사태의 진면목이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심층 탐구의 내용을 하나로 요약해보죠. 네, 정리해볼까요? 청취자 여러분 앞에는 지금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한 손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AI 데이터 센터 서버 시장에서의 폭발적 지배력, 막 3년 만에 300%가 넘는 경이로운 매출 성장, 그리고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영영 후회할지도 모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저평가된 주가라는 그 달콤한 과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2006년 이란 수출 우회 사건부터 이어져 온 아주 불안한 역사, 또 최근에 25억 달러 규모 중국 국경 밀수 스캔들, 그리고 세계적인 회계법인마저 무결성을 이유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게 만든 그 깊고도 반복적인 신뢰의 붕괴가 아주 묵직하게 놓여 있죠. 와, 정말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로서 맞닥뜨릴 수 있는 역대급 딜레마네요. 이건 단순한 탐욕과 공포의 싸움이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결국 최종적인 결단은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대신 투자해 줄 순 없으니까요. 주저로서 혹은 미래의 파트너로서 오늘 밤 이 질문을 자신에게 아주 냉정하게 던져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포트폴리오에 그 압도적인 성장의 과실을 담기 위해 과연 이 회사가 가진 얼마만큼의 신뢰의 결핍을 감수하고 밤잠을 편히 주무실 수 있습니까? 수익을 위해 얼마만큼의 신뢰의 결핍을 감수할 수 있는가? 오늘 심층 탐구를 관통하는 가장 뼈아픈 한 줄이네요. 네, 그리고 오늘 탐구를 여기서 마무리하기 전에요. 여러분이 일상으로 돌아가 길을 걷거나 운전을 하면서 혼자 좀 곱씹어 볼 만한 조금 더 넓은 시야의 흥미로운 화두를 하나 더 던지고 싶습니다. 오, 좋습니다. 이 복잡한 회계와 밀수 퍼즐 위에 어떤 새로운 차원의 생각거리를 더해 주실 건가요?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IT 기업을 평가하고 투자할 때 그들이 뭐 서버를 몇 대 팔았고 영업이익률이 얼마며 부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같은 그 재무제표의 숫자만 철저히 계산하면 사실 충분했습니다. 네, 그게 기본이었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SMCI 사태가 시사하는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이 다루는 AI 반도체와 냉각 인프라는 이제 단순한 IT 부품이나 조립 PC가 아닙니다. 그럼 뭐죠? 그것은 미래의 국가 안보와 글로벌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무기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군사적 활용이나 사이버 해킹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그 기술력이 너무나도 압도적이고 치명적이어서 일개 상장 기업의 하드웨어 배송 경로가 무려 25억 달러 규모의 국제 밀수 사건이 되고 강대국 간의 지정학적 스캔들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와, 그러니까 기업의 비즈니스가 이제 단순히 B2B 시장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들의 국가 안보와 아주 직결되는 21세기의 무기 거래가 되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던져야 할 진짜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뭔가요? 우리는 지금 단순히 돈을 잘 버는 IT 기업의 주식에 매수 버튼을 누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강대국들이 아주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움직이는 말에 가격을 매기고 있는 걸까요? 지정학적 체스판의 말. 네. 매출과 이익이라는 그 기존의 아주 익숙한 재무적 렌즈만으로 이 복잡다단한 AI 시대의 기업을 온전히 평가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지정학적 체스판의 말이라니.
진짜 처음 방송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이 사태를 단순히 최고급 레스토랑 주방장의 일탈이나 이 회사의 경영진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회계와 도덕성의 문제로만 생각했거든요. 보통은 다 거기까지만 보죠. 그런데 지금은 그 진단을 내리는 렌즈 자체가 완전히 부서지고 투자에 아예 새로운 차원이 열린 느낌입니다. 투자의 세계가 그리고 기술과 국가 안보가 얽힌 이 시대가 정말 이토록 복잡하고 또 숨막히게 매력적이네요. 네, 정말 격동의 시대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던져드린 이 거대한 질문들, 화려한 성장률 숫자 너머에 웅크리고 있는 그 신뢰의 문제, 그리고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춤추는 기업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여러분만의 아주 단단한 해답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